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중남미가 새로운 진앙지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39만 명을 넘어서 세계 2위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과 보건부 장관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 정치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브라질 상파울로에 거주하고 있는 손정수 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정수입니다. 네, 지금 어젯밤 11시 59분부터인가요? 미국이 브라질에서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상황을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짧게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브라질은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인 방역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국민 모두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격리도 효과가 떨어지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과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브라질 국민은 물론 국내외 언론조차 지금 현재 브라질 상황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자꾸 이런 불안감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요. 이제 브라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우루과이 뭐 이런 것도 그런 건지 궁금해요. 예,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는 격리보다 한 단계 높은 봉쇄령을 실시하여 확진자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네. 우루과이의 경우 락다운 주민 참여율이 80%로 넘어 안정기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뿐만 아닌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오랜 불황으로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봉쇄령까지 내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로 정착한 난민 중에서는 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유난히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계속 뭐 연일 한 1만 명 이상씩 증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네네. 먼저 정부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무너진 의료 체계입니다. 지난 2월에는 카니발 축제를 취소하자라는 언론에 대해서 정부는 문제없다라고 강행을 하였고 단순한 감기며 더운 브라질에서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를 대동하여 정부 발표를 많이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브라질 국민은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한 상황이었고 마스크 착용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등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의료 체계는 많이 어렵다 보니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브라질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네, 근데 의료 체계도 좀 잘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브라질 의료 체계는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공립은 브라질 국민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적자 운행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의료진과 물품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가 많이 늘며 몰리자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환자가 많이 늘어 봉사자들도 많이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스크, 장갑 또는 진통제조차 없다 보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검사는 확실한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네네.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의심이 간다고 해서 해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사설에서는 그걸 해주는데 브라질 돈으로는 300케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진단 키트가 어느 나라 것이냐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가장 확실한 진단법은 3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현 실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5만 원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어느 정도 이게 많은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액수인가요, 이게? 일단은 브라질에서는 평균적인 임금은 네. 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럼 그러나 크겠네요. 이것도 전국인을 평균을 네. 잡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최저임금은 채 200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가족이 몇 명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엄청 높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근데 이 보건부 장관이 지금 계속 사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자, 어떤 갈등이 있고 지금 브라질 정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코로나19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브라질 연방정부 대통령은 격리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지사와 의사들인 보건부 장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격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전임 보건부 장관이 사임하였고 두 번째 보건부 장관은 대통령이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킨 사용을 무분별하게 강행하자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의사로서 아직 그 부작용이 확실하게 검토되지 않았으니 거부한다라며 사임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군 장성 출신 임시보건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클로로킨 사용을 대통령령으로 내려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즉 클로로킨 사용 부작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도 매 실시간마다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 자리에 군인이 올라가서 지금 대통령하고 거기에 대통령의 좀 위험한 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브라질 국민들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는 입장인데 WHO에서는 이게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 재개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 그만큼 브라질 경제가 안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브라질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이라는 수식어를 다룰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여파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임 대통령도 탄핵되고 그 전임 대통령도 구속되는 등 굉장한 혼란기를 지냈습니다. 이때 나타난 지금 현 보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의 굉장한 발전을 가져다 주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되었고 여러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엇갈리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소나루 대통령은 전 군인이었고 모든 요직에 자기와 같이 부통령이 된 현직 군선 장군들을 집어넣으며 국민들은 자칫하여 이렇게 군사 정권을 가는 것인지 아닌지라는 우려에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군사 정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전에 뭐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지우마 대통령이든지 다 구속되고 탄핵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정권을 지키려고 할 거고 그래서 경제를 위험한데도 재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이 브라질 정치 상황이. 이 국민들은 지금 현재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뭐 혹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탄핵 이야기는 뭐 그전부터 수차례 있었습니다. 계속 하원에 상정하면은 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은 지금 반으로 나눠져 대통령 찬성파 또 반대파 이렇게 해서 연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찬성하는 지지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을 찬성한다라기보다 2달 넘게 이행하고 있는 격리로 모두 답답하고 경제 활동이 멈추고 손해가 나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격리 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탄핵 절차로 시작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여론을 다 모아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브라질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 네, 교민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고 있는 손정수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